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고유 영토와 무주지 선점론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12월 16일의 일이 되겠습니다.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일본의 외교 안전보장의 최상위 지침인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한국의 영토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이렇게 표기하는 일이 처음 발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일본의 방위 전략이 수비 중심의 이 방패 전략으로부터 공격도 가능한 창 중심의 안보 전략으로 이렇게 전환되게 되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삭제하라고 하는 강력한 항의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공격적인 전략으로의 전환이 결국 전쟁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 데에서 전쟁 반대와 군사비 증강 반대의 시위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2013년에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던 데 비해서 올해 개정된 내용은 결국 우리 국가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관되고 의연하게, 즉 공격적인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 구조 속에 이 고유 영토와 무주지 선점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유 영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nherent territory가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수천 년 전부터 이들의 영토였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고유 영토라고 하는 말은 언제부터를 의미하는 것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1905년 이전에 이 섬을 지배한 사실이 유효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들 고유 영토론의 설립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즉 1905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서 결국 다케시마, 그들이 얘기하는 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라고 했었던 바로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905년 이전에는 이렇게 영유권을 주장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행사했었던 나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주지 선점론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즉 주인 없는 땅이라서 우리가 선점을 했다라는 논리를 내세웠고 이와 더불어 1905년 이후에 유효하게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이런 독도 영유권 주장은 상당한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무주지를 선점했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논리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은 1905년 이전에도 독도는 결코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음을 밝혀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맞서서 이러한 시마네현 고시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일본은 이것이 발표가 되었었던 2월 12일을 소위 죽도의 날로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장과 더불어 그들은 이것을 독도의 날 행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어서 이거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그들의 일본 교과서에 게재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이것 독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독도의 영유권을 전 국민에게 교육함으로써 이를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오키섬에 속했다고 하는 것이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를 관할하고 있는 이 시마네현이라고 하는 것
중심이 되어서 이런 주장들을 펼쳐 나가는데, 그 근거로서 이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미 1696년에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당시에 에도 막부에 제출했었던 지도에서 보게 되면 바로 오키섬과 지금 당시만 하더라도 마쓰시마라고 불리웠었던 지금의 그들의 얘기하는 다케시마가 바로 이렇게 일본의 오키섬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지도가 되겠고요. 자, 이런 주장들을 피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이거에 맞서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보다 앞서서 1900년 10월 25일에 대한제국의 황제의 명령으로 저희 울릉도 관제 개편에 관한 칙령 제41호가 반포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도 군수가 석도, 즉 독도를 관할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되겠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고시되게 되었던 데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본은 뭐라고 맞섰느냐 하면, 바로 이 칙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 얘기하고 있는 석도가 현재의 죽도라고 하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라고 정함으로써 석도가 곧 오늘날의 독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결국 그들의 영토였었음을 계속 주장하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전에 일본인들에 의해서의 독도 연근해에서의 어로 활동을 단서로 담고 있고, 결국 이 이승만 라인에 의해서 이들이 불법으로 도화했던 것이 바로 이 다케시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되는 것이 되겠고, 결국 한일 간의 이런 어업권 전쟁 속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함께 결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해양 영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거의 3분의 2에 달할 정도로 대단히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바로 이런 해양 영토와 관련되어서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사이에서도 이 이제 설정에 대한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게 되었던 것 또한, 결국 이러한 해양 영토와 전관 수역, 어업권과 같은 이런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런 논란이 거듭되게 되었고, 그 배경 속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게 되면, 현재 이 시마네 해안에 놓인 마스에이의 독도 자료관을 만들어 놓고,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독도야 돌아와라, 다케시마 돌아와라, 그 섬과 바다, 이런 주장들을 피고 있고, 이런 간판을 붙이고 있는 것 또한 일본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배타적 경제 수요과 어업권의 확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런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예전에 다케시마는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어로 활동이 전개되었었던 문제라든지, 이것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의해서 이런 영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빌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 등을 들어서, 결국 오늘날의 독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독도 문제 자체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것 제스처들이 결국은 이런 국제법 법리 다툼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속에서 사실 국제법상에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독도 문제를 결국 국제적인 법리 논쟁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맞서서 결국 우리 정부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결국 온전하게 우리의 영토로서 이것을 국제법 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평온하게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되는 이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확실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이라든지 독도 영유권 강화와 지속 가능한 법률 제정,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도의 날 제정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독도 교육의 강화 또한 중요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일본의 부당한 주장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중단 요구 등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노력 속에 2022년 10월 25일 날 독도의 날에 즈음해서 독도 체험관이 확장 이전 개관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노력들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바로 무주지 선점론과 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